저희가 UI UX, 저희가 이제 맨 UI UX에게 맨날 하죠. 어디 회사 가시면 UI UX 팀장님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UI UX 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디자이너인가, 개발자인가, 코딩하는 사람이었나. 출신은 여러 출신이 그 자리에 가시더라고요. 근데 UI UX 파트는 확실히 백엔드는 아니야. 프론트엔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UI, UX는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저희가 좀 다녀봤지만, 뭐 답을 탁 내리기가 참 어렵긴 해요. UI, 뭐 좋은 UI가 뭐냐, 뭐 UX, 그럼 UX는 UI 뭐 친구냐? 뭐 좀 알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비슷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UI, UX에 대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짚고 지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UI, UX 개념이 뭐냐? 여러분들 이제 UI 하면 유저 인터페이스죠. 여러분들 인터페이스 하면은 딱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인터페이스? 응. 앱 아이콘. 아이콘을 누르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본인이 써본 건 알 거고 안 써본 거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면서 이렇게 터치를 하죠. 네, 그러니까 UI다, 인터페이스다 그러면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진입점이 되는 거죠. 진입점. 거기에서 접촉이 딱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알고 계신 게 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모시고 오고 싶었는데 바쁘시다고 그래서 녹화해 놨어요. 교수님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그 자료는 제가 그전에는 동영상 파일을 갖고 다녔었는데 바보 같은 짓이었죠. 네, 유튜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전에는 그걸 왜 갖고 다녔는지 모르겠어. 우리 UI UX. 네. 요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또 같이 녹화를 좀 오래 하면은 걸리더라고. 다른 사람 것도 올리면. 녹화는 잠깐 멈춰놓고. 소리가. 교수님이 계속 똑같은 얘기 하고 있죠?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내가 들어볼 때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뭐? 인터페이스가 뭐예요? 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저거 해. 이래가지고 이제 회사에서 일 시키단 말이에요. 인터페이스. 수단과 방법.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수단과 방법.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저거 해 라고 하는 말 생각하면 돼요. 수단과 방법.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해야 되지? 라는 걸 우리가 결정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그 인터페이스 했을 때 뭐 아이콘 생각난다고 그러신 게 아이콘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뭐가 실행되는 걸 하도 우리가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보면은 터치하고 싶어지고 막 이렇게 그걸 통해서 들어가는 진입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기본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신 게 되게 중요해요. UI에서도 유저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우리가 API, 프로그래밍에서 API 할 때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I가 인터페이스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이종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소통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냐 해서 다 오픈할 수는 없잖아, 프로그램을. 그리고 뭐 저는 이런 예도 잘 들거든. 이거 누를 때 여기 안에, 어? 기계를 뜯어가지고 선 두 개를 칙칙칙칙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기가 탁 통한 순간 이게 돌아가게 한다. 그건 이제 자동차 훔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보통은 버튼이 있잖아. 이게 인터페이스잖아. 여기 글자 써 있고, 뭐 여기 전원 키는 거부터 해서 바람 쐬기, 뭐 스피드, 뭐 이런 버튼을 딱 보고, 이걸 누르면은 저런 작동을 하나 보네 하면서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한테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들이 그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공해 준다는 거는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 화면 설계, 화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꾸며보는 걸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작점이고 결국 여기로 다시 돌아와요. 끝이에요. UI가요. 그리고 아까 나경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UX라는 거는 그 UI를 써봤더니 익스피리언스는 경험이잖아. UI를 구성해서 써봤더니 이러한 점이 불편하고 이렇게 되면 좋겠네? 라고 개선을 해서 UI를 개선하고, UI를 또 개선하고, UI를 개선하는 게 UX예요. 네.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뭐, 주장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핵심 개념은 비슷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교수님 잘 봤어요? 그만 가시죠? 네. 교수님 보내드리고, 자, 우리 여기로 다시. 네. 그래서 이제 이 UI라는 거는 히스토리적으로는 인터랙션 디자인에서 빌 머그리즈부터 시작해서, 네, 이게 인터페이스라는 게, 이 컴퓨터에 적용돼서 인터페이스, UI가 나온 지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굉장히 1980년대 중반이니까 얼마나 최근이야. 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 인류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 직업을 많이 만들어줬던 우리 잡스 형님이 예,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지는 것 같은 컴퓨터를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혁명이었잖아. 처음에 그 잡스 형이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 책상 위에 폴더 드래그해서 움직이면은 갖다 놓고 이렇게 작업하는 거 요즘 우린 다 그 방식을 쓰지만 처음에 빌 게이츠가 먼저 한 게 아니에요. 마케팅적으로 성공시킨 거지, IBM 컴퓨터를. 네, 먼저 이제 잡스 형님 시작을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터페이스가 요런 단계 정도로, 변화가 쭉 발전돼 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명령어 때리는 거를 갖다가 CLI라고 그래요.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지금도 컴퓨터에 보면 검정 화면 띄우는 거 있어요. 명령어 탁탁 치는 거. 우리 프론트엔드 과정하면 우리가 리액트 같은 거 할 때 설치를 막 검정 화면 거기서 때려가지고 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리고 GUI, 우리가 GUI 분석서 같은 걸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래서 요게 화면에 마치 우리가 실물을 보는 것 같이 만들어준 화면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예요. 근데 요것보다 더 발전된 방식이 Natural User Interface, 사람 말과 행동으로 기기를 조작한다. 그러면은 직접 버튼을 눌러 써야 됐는데 그때 저희 집엔 그게 없거든요. 근데 나 혼자 산다에 나오던데 이렇게 딱 치면은 꺼지고 딱 치면 또 켜지고 그리고 나 우울할 때 듣는 음악 좀 틀어줘. 그러면 또 진이가 알았습니다 틀어주잖아요. 말과 행동으로, 그죠? 이렇게 어디 집에 가면은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올려다 보면 커튼이 쳐진다면서요. 어떻게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닫는 건 이렇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사람과 말의 행동.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은 지금 이제 한참 발전하고 있죠. Organic User Interface, OUI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저는 사물 인터넷을 많이 써보진 않고 인터넷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서 쓰는데 이렇게 콘센트를 하나 이 사물 인터넷용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꽂아서 써봤어요. 한 달에 한 3,000원인가 사용료 내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집에 나왔을 때 이게 어플로 껐다가 어플로 다시 전기를 넣었다가 하는 용도로 쓰고 싶은 거를 꽂아서 쓰는 거를 이렇게 사물이 인터넷을 하는 거죠. 사물 인터넷 그거 쓰시는 분은 아직 없던데? 냉장고가 사물 인터넷 되는 거. 그거 쓰시는 분 없더라고. 내가 어디서 쓰고 있는 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저는 안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런 냉장고가 아직 안 나온 거지. 여기 이렇게 냉장고 칸에 콩나물이 항상 두 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를 더 없어지기 전에 주문을 얘가 인터넷 주문을 자기가 해요. 그냥. 네. 그리고 결제까지 다 해놔서 위험하죠. 결제까지 다 되게 돼 있으면.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사물이 인터넷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돼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지금 GUI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네, 그래픽으로
예, 인터페이스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무슨 인터페이스가 좋은 거예요? 그냥 딱 아까 그 나건 교수가 했던 얘기, 수단과 방법이 이루어지는 그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수단과 방법.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의 수단과 방법인데 그게 좋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 쓰기 쉽다. 쓰기 쉬워야 되겠지. 내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딜 갔더니, 이렇게 저런 문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문이, 이렇게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막 이렇게 소용돌이 형태로 예술적으로 문고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걸 멋있게 만드느라고 문고리가 좀 위쪽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려면 이걸 붙잡고 열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인터페이스가, 그 디자인은 좋은데 인터페이스가 나쁜 거야, 그렇게.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또, 이 정도는 알고 계신다는 거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처음 봤는데 바로 그냥 이해가 바로 돼. 용이성이라고 그래요. 리너빌리티. 그리고, 이미 사용법이 익숙한 사람인데 더 고도의 기능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은 조금 배우면 그냥 금방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고도의 사용자들이 쓰는 것, 내가 옛날에 그 어디 회사를 근무하는데, 그 디자이너가 없었어요. 사장님이 디자이너한테 돈 줄 정도로 그렇게 디자인을 많이 할 일이 없었는데, 디자인 할 일이 딱 생겼다? 그러면 그 프리랜서를 딱 불러요. 그러면 그분은 딱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2시간 동안 작업을 하는데 4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받아가요. 이틀 오면 100만 원 벌어. 2시간 정도밖에 작업 안 하는데 하루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형이 아니래. 작업하는 거 잠깐 한번 봐봐. 그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숨어서 볼 필요도 없었는데 숨어서 봤어요. 방해될까 봐. 근데 그분 화면을 딱 보니까 그 포토샵이 내가 아는 포토샵이 아니야. 그분은 단축키를 막 다 단축키를 넣어가지고 막 쓰시는데 마우스는 몇 번 안 잡아요. 필요할 때 살짝 잡고 다 단축키로 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미지가 계속 바뀌는 거야. 계속 바뀌어가지고 희한한 모양으로 딱딱딱 바뀌어서 결과물이 딱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도의 사용자는 저렇게 쓰는구나 그때 봤지. 그래서 4, 50만 원 받을 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인터페이스가 좋다, UI가 좋다는 건 효율성. 그래서 우리가 웹사이트도 그 딱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거를 딱 얻어내지 못한다. 그럼 효율성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러 들어갔어. 쇼핑몰에. 그런데 UI가 안 좋아. 그거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잘 찾을 수 없다든가, 분류를 잘 볼 수가 없다든가, 검색하면 잘 안 나온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바로 효율성. 그리고 기억성. 오랫동안 내가 시스템 안 썼어.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10년을 안 탔는데 갑자기 10년이 뭐야? 20년 이상 안 탄 거야. 어렸을 때 탔는데 갑자기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여자친구가 자전거를 타러 가자. 그러니까 긴장하더라고. 제 친구에게 해요. 친구가 나 자전거 타본 지 오래됐는데 내가 그랬지. 그거는 다시 타면 생각나.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날 이인용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자기가 이제 모르는 거죠. 저녁에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했다는 거. 사기기사가 첫째 날 자전거를 타러 갔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기억성. 그 시스템 오랫동안 안 썼어도 딱 보면 그냥 다시 다 생각이 나는 거야. UI가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시스템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UI를 사용하다 보면 오류가 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 이런 시스템들, 우리 웹을 하는 웹 시스템에서는 오류가 난다. 어떤 시스템 가끔 오류 나면요. 화면이 빨간색 글씨로 도배가 돼요. 갑자기. 막 이렇게. 개발자가 보는 그 에러가 나면 안 되거든요. 개발자가 보는 에러가 나. 그럼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네이버 같은 데나 뭐 이렇게 그런 포털들 보면 없는 페이지를 갑자기 탁 때려서 치면은 예쁜 페이지에 뭐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이런 안내 문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안내를 잘 해줘야 돼. 시스템 사용할 동안 오류율이 낮아야 되고 실수했더라도 네 잘못이야 하고 깜짝 놀라게 하면 안 된다고 사용자들은. 뭐 잘못한 것 같은데 뭐 내가 잘못 들어왔나 보다.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게 바로 오류성이고요. 이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해. 노래도 있잖아. Satisfaction 이거 팝송으로 된 노래 어마어마하게 많죠. Satisfaction. 만족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그 시스템, 그 UI를 이용하는 거는 그 쓰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 목적 달성을 해야지.
그래서 쇼핑몰에서 사고 싶은 걸 사야지. 그래서 발품을 사서 사는 바로 그게 바로 요 다섯 가지 용이성, 효율성, 기억성, 오류성, 만족성. 시험 본다면 이 다섯 문제 중에서 아닌 것은 이런 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바로 UI고요. UX는 이런 거예요. UX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네이버를 잠깐 볼게요. 네이버 좀 나와주세요. 네이버. 네, 지금은 로그인 창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그전에는 여기다 직접 로그인 했었거든요. 요즘은 뭐지? 보안 연결 때문에 바로 안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에 로그인하는 데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전에는 구멍이 빵빵 뚫려서 바로 여기서 로그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네이버도 그렇고 다음도 그렇고 뭐 옛날엔 라이코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검색 엔진. 그 검정 개 나오는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너무 옛날 얘기죠? 1999년. 네, 너무 옛날 얘기죠? 네, 그때 그 옛날엔 다 있었어. 우리나라에 저기도 없어졌잖아. 야후 코리아 없어졌잖아. 망했잖아. 네. 다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네이버가 이쪽에다 놓으니까 옛날부터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네이버가요. 다음도 다 이게 처음에는요, 이쪽에 있었어요. 로그인 하는 데가 이쪽에 있었어요. 이쪽에. 왼쪽에. UI를 처음에 이렇게 만들었다고요? 왜 이쪽으로 만들었을까요? 가장 익숙한 위치. 사람은 글을 시선의 방향.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글을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선 방향으로 봤을 때 UI를 여기다가 로그인 중요한 거는 이쪽에다 놔야 돼 해서 여기다가 놨어. 그랬더니 다음 라이코스 뭐 야후 코리아 다 이쪽에다 놨었어요. 다. 그런데 이제 네이버에서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오픈해서 쓰다 보니까 반성이 일어나. 뭐가 불편한 것 같고 왜 사람들이 로그인을 많이 안 하고 회원가입 많이 안 하죠? 어떻게 보셨어요? 계속 분석해 봤더니 어디를 클릭한다 했는데 이쪽에 클릭률이 높은 거예요. 오른쪽을 사람들이 터치하는 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오른손 잡이가 많잖아. 그래서 마우스를 딱 잡는 순간 가운데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움직여서 단거리로 가야지 장거리 여행을 사람들이 안 한다고요. 그래서 시선 방향보다 마우스 포인터의 그 위치, 많이 있을 위치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오른쪽에 맞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 옛날 얘기예요. 그 옛날에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다음 라이커스 무슨 뭐 다 이쪽으로 옮기더라고요. 이게 바로 UX입니다. UX. 우리가 쓰는 그 시스템도 뭐 무슨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거 보셨어요, 혹시?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케찹병이에요. 케찹병. 케찹 밑에 뚜껑이 크게 만들어지고 거꾸로 세워놓는 게 원래 방향으로 만드는 케찹 써보신 분 있으세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에요. 이거 외국 제품인데 써봤더니 편하더라고. 우리나라 거 어때요? 좀 반 이하로 썼을 때 막 털어가지고 하다가 네, 뚜껑 벗겨져가지고 팍 튀기도 하고 네, 힘들죠? 근데 애초에 이렇게 엎어 놓는 거지. 이게 원래는 병은 이렇게 생겼는데 똑바로 놓는 건데 뒤집어 놓다. 이게 UX라고요. UI가 개선되는 거예요. 사용해 봤더니 이렇더라. 그게 바로 UX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UX는 UI를 개선시키는 게 UX구나라고 쉽게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UX는 사용자들이 기대를 하고 경험하면 다시 반성. 이거예요.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UX는요. 기대하고, 사용하고, 반성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드는 거, 지금은 똑같이 보고 약간 이제 기능적인 걸 익히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다음 주 좀 지나면 그거를 좀 변경해 볼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UI를 구성해 봤더니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개선하는 거죠. 그런 게 UX라고 보시면 돼요. 네, 개선하는 거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UX 개선, 이거 원래 움직이는 그림이었는데, 원래는 되게 복잡한 거를 간단하게 개선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UX 경험의 흐름이라는 것도 되게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뭐 기대하고 인상이 발견되고 또 사용하고 기억하고 다시 기대하고 이렇게 돌고 도는 관계를 좀 자세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요 자료는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나머지 내용도 여기에 자세히 있는데 공유 자료에 UI UX 디자인 개요라는 파트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UX라는 내용. 근데 UX가 그 아까 나건 교수가 현란하게 바뀌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약간 UX를 개선할 때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보고 많이 방문해야 되잖아요. 재미있어야 방문을 한다. 이런 게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UX를 재미 요소를 좀 더, 추가하는 것을 UX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이 동영상이 이제는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는데? 네. 본 걸로 쳐야 되겠는데. 그지? 검색을 해야 되나? 피아노 건반 계단. 주소가 바뀌었나 봐. 아, 이거다, 이거예요. 이게 원래부터 이게 영상에 원래 앞쪽 영상 뭐 때문에 안 올려놨나 보다. 이게 원래 그냥 일반 계단이었는데 사람들이 계단으로 잘 안 다니고 일로 많이 다녀요. 에스컬레이터로. 그런데 밤새도록 공사를 한 거야. 이게 영국이에요. 그래서 쫙 공사를 해가지고 이쪽을 피아노 건반으로 만들어 놓고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66%가 일로 더 간대. 그러니까 이게 재미 요소. 사람은 조금 더 흥미롭고 재미있는 쪽으로 관심을 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UI를 개선할 때 재미 요소. 그래서 그 아까 그 마케팅적으로 현란하고 화려한 게 들어와서 패드처럼 이렇게 덧붙여져 가지고 좀 부풀려져서 만들어진 게 UX다라고 아까 교수님 그런 얘기 했지만 예, 그 사람들의 그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UI를 개선하는 거에는 재미 요소도 있다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UI UX 이제 좀 아시겠죠? 인터페이스 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희가 UI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웹 설계, 아, 목업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드린 문서의 필기 모음에 006번에 있는 문서인데요. 보통 이제 설계도를 많이 그린단 말이에요. 근데 설계도를 실제처럼 만드는 거를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TV에 보면은 어떤 로봇을 프로토타입으로 어떤 나라, 어떤 박사가 발표를 했다. 어떤 회사에서 발표를 했다. 그럴 때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통칭해서 모급이라고 그래요. 그거를요. 실제 제품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건 다 모급인데 우리가 이제 웹에서 쓰는 개념을 봤을 때 모급을 세분화해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급. 네,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게 모급인데 모급은 와이어프레임과 프로토타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와이어프레임. 우리가 와이어프레임은 이제 실제 저희 과정에 들어오면 제가 할 건데요. 이거랑 프로토타입. 그래서 대체적인 요구사항을 대체적으로 그리고 이 와이어라는 게 선이잖아요. 선으로만 이렇게 대충 영역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요구사항을 표시한 게 바로 와이어 프레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 발사믹 이런 툴 가지고 저희가 만들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을 하는 거예요. 실물 처음 만드는 거. 네, 기능도 실제처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시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근데 핵심적인 기능 한 2, 30% 정도만 만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 만들지 않아요. 예컨대 대기업에서 저희가 10억짜리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이제 갑을 병전 무기경신 인계 갑만 있는 게 아니라
갑을, 을에서 병 또 부르고 따르면서 또 부르고, 갑을 병 정. 너 뭐냐?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 우리 회사는 정인가 봐. 뭐 이런 거. 네.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해서 이제 그 개발을 하는데, 그때 개발을 할 때 이 파일럿 프로젝트라는 거를 해요. 10억짜리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앞에 먼저 해요. 그래서 너 우리가 만들 핵심 기능 한 2, 30%짜리 그것만 먼저 구현을 해요. 그래서 괜찮을지 타진을 해보고 자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들어갑시다.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래밍은 들어보셨죠? 파일럿 방송사에서 뭐를 한번 저 무슨 뭐 추석 때 한번 했는데 반응이 괜찮으니까 그냥 상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걸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프로젝트도 그런 걸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프로토타이핑을 그것도 그런 프로젝트도 프로토타입이에요. 예, 완전 원형 모습이 아니라 비슷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시연할 수 있는 그래서 프로토타입들 피그마, 어도비 XD 등등 뭐 스케치 유명한 툴도 있지만 저희는 피그마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어서 피그마를 이제 우리 다시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UI UX 기본 개념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